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9호 제5면 기사입니다.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점검.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지난 3월 11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사항을 살펴보는 등 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구리시는 특별교통수단 22대와 대체수단 8대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심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구리시 관내는 물론 인접시근과 서울, 인천, 경기 지역까지 편도 운행을 지원한다. 이용 요금은 10km 이내 기본 요금 1,700원이며 이후 5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승문의 시간 운영되며 하루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체수단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일시적 보행장애로 진단서를 제출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구리시 관내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4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특별교통수단과 같게 적용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팩스, 지역번호 031-554-5265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전화,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가만 전화기 1666-0420, 대체수단 가만 전화기 1577-365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광주시는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가정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주시에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이다. 지원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100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7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출생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 등 초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지역번호 031-760-299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이 큰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시 장애인 가정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026년 한차 장애 이해 퀴즈 개최.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김미현 은 지난 3월 9일 구리시립 토평도서관 1층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한차 장애 이해 퀴즈 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장애 이해 악스 퀴즈, 점자 책갈피 만들기 체험, 장애 인식 개선 활동지 작성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일상 속 장애인 예절과 올바른 용어를 주제로 한 악스 퀴즈를 통해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점자 책갈피 만들기 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을 직접 경험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지역 주민은 퀴즈를 통해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장애인 예절을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됐다라며 점자를 직접 만들어보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광주시 경기도 제6대회 경기도 장애인 제6대회 대비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광주시는 13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제72회 경기도 제6대회와 제16회 경기도 장애인 제6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체육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발대식과 소양교육을 진행했다. 행사는 결의문 낭독과 기념 촬영 등 발대식에 이어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를 공유하는 소양교육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대회 기간 동안 경기 운영 지원, 안내 및 질서 유지, 환경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선수단과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 친절 교육과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대회를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광주시의 따뜻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방세환 시장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은 대회의 성공을 이끄는 가장 든든한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광주시의 품격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 2027년 전국장애인체전 사이클 경기 유치 성공. 광명시 장애인 체육회 회장 박승원
가 2027년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사이클 트랙 종목 경기를 관내 광명 스피돔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2027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제47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사이클 트랙 종목의 경기장으로 광명 스피돔이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유치 성공은 광명시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사이클 경기장인 광명 스피돔의 시설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얻어낸 값진 결과다. 광명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국장애인체전이라는 큰 대회의 주요 종목을 광명시에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유치 성공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명시의 이름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선수와 임원 등 1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스포츠 대회인 만큼 시는 이번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명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전국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각지의 선수단이 대회 기간 광명시에 체류하게 됨에 따라 숙박, 외식업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간 광명시는 광명 스피돔이 국제 및 국내 규격에 완벽히 부합하는 실내 트랙 경기장이라는 점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우수한 주차 시설을 갖춰 대형 행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핵심 강점으로 내세워왔다. 경기장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전국대회 정책전담팀 TF의 실무 협력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유치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박 시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 체육 저변을 넓히고 광명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포용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전국에서 광명을 찾는 선수단이 불편함 없이 경기에 집중하고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장 환경 조성부터 운영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청각장애인 학습 장벽 낮춘다. 수어통역 활동가 양성 고급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적인 수어통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어통역 활동가 양성 고급과정 참여자를 오는 16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수어 중급 과정을 수료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수어통역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심화교육 과정이다. 교육은 오는 4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한다. 총 14회, 28시간 과정으로 운영하며 교육 내용은 수어의 공간 활용과 동사 표현 복합 문장 구조 이해 상황별 수어 표현 등 실제 통역 상황에서의 심화 학습과 토론, 시나리오 연습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한다. 광명시는 그동안 수어 통역 활동가 양성을 기초 중급 인큐베이팅, 현장 실습의 단계별 과정으로 운영해왔다. 이번 고급 과정으로 전문 인력풀을 확대해 청각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더욱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과정 수료생들은 하반기 청각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직접 수어 통역 실습과 학습 지원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윤영희 평생학습원장은 수어 통역 활동가는 청각장애인의 학습 참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0일까지 광명시 누리집 광명이 LLL.gm.c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이메일 르르드@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